여러분은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겉으로는 친절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던 경험이 있지 않나요? 반대로 처음엔 무뚝뚝해 보였지만 알고 보면 따뜻하고 믿음직한 사람이었던 경우도 있을 겁니다. 사람을 잘못 판단하면 크게 후회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믿고 도왔는데 결국 배신을 당하거나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상대의 본 모습을 빨리 파악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짧은 시간 안에 상대의 본성을 알아보는 방법은 없을까요? 사실 사람의 본성은 말이 아니라 행동에서 드러납니다. 특히 특정한 5가지 요소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첫째, 그 사람의 옷차림을 보세요. 옷차림은 단순한 스타일이 아니라 그 사람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물론 명품을 걸쳤다고 해서 품격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반대로 너무 허술한 차림이라고 해서 다 무책임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옷차림에는 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가 어느 정도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회사에 새로운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늘 깔끔한 셔츠를 입고 정돈된 머리 스타일을 유지했습니다. 처음엔 조금 차갑게 보였지만 일을 할수록 그의 성실함과 책임감이 보였습니다. 그의 옷차림에서 보였던 단정한 태도는 그의 성격과도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반면 다른 직원은 항상 구겨진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머리도 정리되지 않았고 신발조차 닳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스타일을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라 생각했지만 일을 해보니 그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회의 준비도 제대로 하지 않고 업무에서도 대충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결국 그는 몇 개월 만에 회사에서 신뢰를 잃고 말았습니다. 옷차림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는 어느 정도 보여줍니다. 여러분도 주변 사람들의 옷차림을 한 번 더 유심히 살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는 어떤 인상을 주고 있는지 돌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제 2번째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요소는 겉모습보다 더 강한 신호를 줍니다. 그 사람의 성향과 태도가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요소입니다. 둘째, 그 사람의 말투를 보세요. 사람은 누구나 말을 합니다. 하지만 같은 말을 하더라도 어떤 말투로 이야기하는지에 따라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말투는 그 사람의 성격과 태도를 그대로 보여주는 요소입니다. 따뜻한 말투를 가진 사람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공격적인 말투를 가진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거나 타인을 쉽게 깎아내리는 성향을 보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주변에 항상 비꼬는 말투를 쓰는 사람이 있지 않나요?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는 장난이라고 하지만 결국 상대에게 불편한 감정을 남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을 할 때마다 불평과 불만이 가득합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과 오래 지내다 보면 부정적인 감정에 쉽게 물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듣기만 해도 편안해지는 말투를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상대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으며 언제나 부드럽고 배려 깊은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안정되고 신뢰가 쌓이게 됩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회사에서 새로운 팀장이 부임했습니다. 그는 모든 직원들에게 괜찮아요. 좋은 시도였어요. 고생 많았어요.
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작은 실수가 있어도 비난하기보다 격려하며 자신감을 북돋워 주었습니다. 그 덕분에 팀원들은 팀장과 함께 일하는 것이 즐겁고 편안하다고 느꼈습니다. 반면 다른 부서의 팀장은 언제나 짜증 섞인 말투로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했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 좀 더 신경 써야지. 그의 말투는 직원들에게 긴장감과 부담감을 주었고, 결국 팀원들의 사기는 점점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말투는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기본적인 태도를 보여줍니다. 따라서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가 어떤 말투를 사용하는지 잘 관찰해 보세요. 비꼬는 말투를 자주 쓰는 사람, 항상 불만을 표출하는 사람, 혹은 부드럽고 따뜻한 말투를 쓰는 사람. 그 말투가 그 사람의 인성과도 연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투를 쓰고 계신가요? 혹시 무심코 사용하는 말이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의 말투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세 번째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요소는 말보다 더 직접적으로 그 사람의 본 모습을 드러냅니다. 셋째, 그 사람의 행동을 보세요. 말은 누구나 꾸밀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동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말이 아니라 행동에서 드러납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그 사람의 본성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상대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말로는 항상 나는 정직한 사람이야. 나는 신뢰할 수 있어.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약속을 잘 지키지 않고 거짓말을 자주 하는 사람이 있지 않나요? 반면 자신을 크게 내세우지 않지만 항상 묵묵히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회사에서 한 직원이 나는 팀워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회의 때마다 자기 의견만 고집하고 동료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본인이 맡은 업무가 끝나면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는커녕 먼저 퇴근해 버렸습니다. 그의 행동은 그가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반면 다른 직원은 말이 많지 않았지만 항상 동료들을 배려했습니다. 회의 때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자신의 시간을 내어 도왔습니다.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그의 행동은 진정한 팀워크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사람의 행동을 볼 때 특히 중요한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작은 친절을 베푸는가.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도움을 받을 때는 고맙다고 하지만 정작 남을 도울 때는 모른 척합니다. 반면 작은 일에도 기꺼이 손을 내미는 사람들은 진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이득이 없는 상황에서도 성실한가. 누군가는 자신에게 이득이 있을 때만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정말 성실한 사람은 누가 보지 않아도 자신의 원칙을 지킵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하면 오랜 시간 신뢰를 쌓을 수 있습니다. 셋째,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보다 높은 사람에게는 예의를 갖추지만 자신보다 약한 사람에게는 무례하게 행동합니다. 이런 태도는 그 사람의 본성을 드러냅니다. 종업원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 자신보다 힘이 약한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언젠가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같은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한 가지 사례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한 회사의 대표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업 미팅에서 거래처 대표들에게는 항상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안에서는 직원들에게 함부로 대했습니다. 사소한 실수에도 큰 소리를 치고 자신보다 직급이 낮은 사람들에게는 무례한 행동을 했습니다. 결국 직원들은 그를 신뢰하지 않게 되었고 그의 회사는 몇 년 안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반면 어느 중소기업의 대표는 항상 같은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경비원, 청소부, 신입사원에게도 따뜻한 인사를 건넸고 회사 안에서 모두를 존중했습니다. 그 결과 그의 회사는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었고 직원들도 대표를 믿고 따랐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은 자신보다 약한 사람에게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나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나요? 사람을 판단할 때 말만 듣지 마세요.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유심히 관찰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요소는 그 사람의 장기적인 태도를 보여줍니다. 넷째, 그 사람의 습관과 태도를 보세요. 사람은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오랜 시간 반복되는 습관이 그 사람의 본 모습을 결정합니다. 습관은 그 사람의 가치관과 성향을 그대로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평소에는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가까워지면 그의 태도에서 문제점이 드러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처음엔 특별해 보이지 않아도 시간이 지날수록 꾸준하고 성실한 태도를 보이며 믿음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회사에서 2명의 신입사원이 입사했습니다. 첫 번째 신입사원은 처음부터 뛰어난 실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작은 실수에도 변명을 했고 업무 시간이 끝나면 자신의 할 일만 마친 뒤 바로 퇴근했습니다. 어떤 날은 회의에 늦게 들어오면서도 별다른 미안함을 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업무적으로 뛰어나 보였지만 결국 몇 달 뒤 신뢰를 잃게 되었습니다. 반면 두 번째 신입사원은 처음엔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조용했고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회의에는 항상 미리 준비를 했고 다른 동료들의 의견을 경청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불평하기보다는 해결책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성실한 태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었고 그는 결국 회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습관과 태도를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약속을 잘 지키는가? 작은 약속을 쉽게 어기는 사람은 큰 신뢰도 쉽게 깨뜨립니다. 반대로 사소한 약속이라도 지키려 노력하는 사람은 책임감이 강한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항상 핑계를 대는가?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기보다 항상 외부의 탓을 합니다.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과 함께하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셋째, 감정을 조절할 줄 아는가? 감정 기복이 심하고 화를 쉽게 내는 사람은 오랜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할 줄 알고 위기 상황에서도 냉정함을 유지하는 사람은 신뢰할 만한 사람입니다. 넷째, 꾸준히 노력하는가? 자기 개발을 하는 사람과 언제나 같은 자리에 머무르는 사람의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습관적으로 책을 읽고 배움을 게을리하지 않는 사람은 언제나 발전합니다. 반면 불평만 하면서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정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 기업의 대표가 새로운 직원을 채용해야 했습니다. 그는 면접에서 단순히 학력과 경력을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원자들에게 이전 회사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대답을 듣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책임감 있고 성실한 태도를 가진 사람들을 채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어떤 사람이든 그의 행동 패턴과 태도를 보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습관은 결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그 사람의 인성을 형성합니다. 여러분도 주변 사람들이 습관과 태도를 관찰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과 가까이 하면 여러분도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요소는 사람의 가장 본질적인 모습을 드러냅니다. 다섯째, 위기 상황에서의 반응을 보세요. 사람의 진짜 모습은 위기 상황에서 드러납니다. 평소에는 친절하고 배려심 있는 것처럼 보이던 사람도 자신이 불리한 상황이 되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용하고 특별해 보이지 않던 사람도 어려운 상황에서 진정한 리더십과 책임감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위기에서의 태도는 그 사람의 본성과 인성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중 큰 실수가 발생했습니다. 팀원들 모두가 당황하고 있을 때 팀장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팀장은 즉시 팀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이건 누구 실수야? 왜 이렇게 된 거야? 그는 원인을 찾기보다는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결국 팀원들은 더욱 불안해졌고 서로를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두 번째 팀장은 침착하게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일단 문제를 정확히 파악해 봅시다. 어떤 해결 방법이 있는지 고민해 보죠. 그는 실수를 책임질 사람을 찾는 대신 어떻게 해결할지를 먼저 고민했습니다. 이러한 태도 덕분에 팀원들은 차분하게 해결책을 찾았고 결국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의 반응을 보면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태도에 주목해야 합니다. 첫째, 책임을 지는가, 회피하는가. 위기가 발생했을 때 누군가는 문제를 인정하고 해결하려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핑계를 대거나 남을 탓하며 빠져나가려 합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은 언젠가 여러분에게도 같은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감정을 조절하는가, 감정적으로 반응하는가.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화를 내거나 패닉에 빠지는 사람은 주변까지 불안하게 만듭니다. 반면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해결책을 찾는 사람은 신뢰할 만한 인물입니다. 셋째, 자신만 살려고 하는가, 함께 해결하려 하는가. 위기가 오면 어떤 사람들은 자신만 살아남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짜 신뢰할 만한 사람은 함께 해결하려 합니다.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과 함께하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든든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 기업의 대표가 있었습니다. 그는 회사가 어려움에 처하자
직원들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고 회사를 떠났습니다. 결국 직원들은 신뢰를 잃고 회사도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반면 다른 기업의 대표는 회사의 위기 상황에서 직원들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함께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는 직원들과 함께 해결책을 고민했고 결국 회사를 다시 성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위기 상황에서 드러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주변 사람들을 살펴보세요.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세요. 위기 상황에서 나는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신뢰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위기에서도 책임감 있고 성숙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이제까지 5가지 요소를 살펴봤습니다. 첫째, 옷차림. 둘째, 말투. 셋째, 행동. 넷째, 습관과 태도. 다섯째, 위기에서의 반응. 이제 이 5가지 요소를 실제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5가지 요소를 실제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단순히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관계를 만들고 불필요한 인간관계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 첫인상만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에 속아 실망한 적이 있지 않나요? 처음에는 친절했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겉모습이 아닌 그 사람의 행동을 꾸준히 지켜보세요. 특히 평소 모습과 위기에서의 태도가 다른지 비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둘째, 작은 행동을 놓치지 마세요. 사람은 크고 중요한 순간보다 작은 행동에서 본성이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길을 가다가 쓰레기를 아무렇지 않게 버리는 사람, 식당에서 종업원에게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을 보면 그들의 성향을 알 수 있습니다.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그 사람의 성격을 말해줍니다. 셋째, 자신의 태도도 돌아보세요. 우리는 보통 남을 판단할 때 매우 객관적이지만 자신을 돌아볼 때는 너그러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남들에게 어떤 인상을 주고 있을까요? 내 말투와 행동, 습관과 태도는 어떨까요?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 나는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요? 이 5가지 요소를 자신에게도 적용해 보세요. 그러면 더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좋은 사람과 가까이 하고 피해야 할 사람을 구별하세요.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와 가까이 할 것인지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배려심 있는 사람, 책임감 있는 사람과 가까워지세요. 반면 말뿐인 사람,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 위기에서 남을 탓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가까워지면 언젠가는 여러분도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 회사에 입사했을 때 모든 사람과 친해지려 했습니다. 겉으로 친절한 사람들을 믿었고 자신의 모든 고민을 스스럼 없이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중 몇몇 사람이 뒤에서 험담을 하거나 그의 약점을 이용하려 했습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보고 사람을 쉽게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을. 그 후 그는 사람을 판단할 때 옷차림보다 행동을 보았고 말투보다 위기 상황에서의 반응을 보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과 오랜 우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나요?
여러분을 진심으로 아껴주고 힘들 때 도와주는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좋을 때만 가까이 있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떠나는 사람들인가요? 이제까지 배운 5가지 요소를 실제 인간관계에서 활용한다면 여러분은 불필요한 인간관계에서 벗어나 더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며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사람을 너무 빨리 믿지 마세요. 겉모습과 첫인상은 우리에게 중요한 정보를 주지만 그것만으로 사람을 판단하기에는 부족합니다. 특히 처음부터 지나치게 친절하거나 너무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그들의 행동이 시간이 지나면서도 일관적인지 보세요. 둘째, 작은 행동을 놓치지 마세요. 사람의 본성은 사소한 행동에서 드러납니다. 특히 자신보다 힘이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성향을 알 수 있습니다. 식당에서 종업원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 작은 약속을 쉽게 어기는 사람,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위기 상황에서의 태도를 주의 깊게 보세요. 위기 상황에서는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 남을 탓하며 화를 내는 사람은 언젠가 여러분에게도 같은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어려운 순간에도 함께 해결하려 하고 차분하게 대처하는 사람이라면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넷째, 자신의 태도도 돌아보세요. 우리는 남을 평가할 때 냉정하지만 자신을 돌아보는 데는 소홀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이고 있나요? 자신의 행동, 말투, 태도를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이 신뢰받는 사람이 되면 좋은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여러분 곁에 머물게 됩니다. 다섯째, 좋은 사람과 가까이 하고 불필요한 인간관계는 정리하세요. 여러분의 주변에는 여러 유형의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긍정적이고 성실한 사람과 함께하면 여러분도 자연스럽게 좋은 영향을 받습니다. 반면 비난을 일삼고 남을 깎아내리는 사람과 가까이 하면 여러분도 어느새 부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 가까이 할지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한 가지 사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자신을 잘 대해주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좋은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에게 쉽게 마음을 열었고 자신의 고민도 쉽게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중 일부가 자신의 약점을 이용하고 뒤에서 험담을 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사람을 판단할 때 단순히 말이나 행동 몇 가지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았고 특히 위기에서 보이는 태도를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 진짜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요? 혹시 겉으로는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모습을 보였던 경험이 있나요? 오늘 배운 내용을 한 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말이 아니라 행동에서 드러난다.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더 건강하고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이 방송이 도움이 되었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방송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더 좋은 인연으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깨달음의 광장이었습니다.